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술 교수입니다. 오늘은 밀린 기능사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메뉴에 삽입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X, Y 플레인. 자, 수평 벡터는 X축 방향이죠. 저거 파트 원점 사용으로 확인. 저는 데이텀 좌표계를 좀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렉탱글로 사각형 그려주고요. 자, 여기 전체 치수를 보니까 가로는 70이네요. 이렇게 여기는 70. 자, 그럼 세로는 몇인가요? 세로는 69입니다. 자, XY 이 오리진의 위치를 여기 홀 센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에서 여기까지는 35라는 치수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 22, 9.5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 더하기 22 더하기 9.5 하니까 34.5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 가운데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곽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 그냥 코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밑으로 살짝 수직 내려오고 아크. 자, 마찬가지로 수직, 그 다음에 수평선, 자, 수직선. 자, 여기 못따기 12네요. 그럼 이것도 코너로 그냥 갈게요. 자, 코너로 가고,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자, 여기서 아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렇게 완만한 아크, R40짜리 완만한 아크는, 프로파일에서 연속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말고, 안 되면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우선 구속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치수는 3의 기준 치수가 3이고 공차가 0에서 마이너스 0.05까지 돼 있는데 보통 우린 기능사를 할 때는 기준 치수로만 적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긴 정밀 공차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3에서 하한이 마이너스 0.05니까 중간값으로 마이너스 0.02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98 정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전체 치수, 여기는 63에 플러스 100분의 5네요. 그러면 63.02.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00분의 5니까 2.98.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은 동일직선상이다 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자, 원을 그려도 되고 아크를 그려도 되겠죠. 자, 뭐 저는 원을 그냥 쉽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은 여기 있는 점과 코인시던트,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얘는 반지름이 8이네요. 그러면 지름으로는 8이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63에 플러스 100분의 5니까 63.02.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선과 이 선은 코리니어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서 여기 센터까지의 이 거리는 10입니다. 10. 그리고 이 선에서 여기 있는 센터까지의 이 거리는 6이네요. 6. 자, 그 다음에 이 아크의 반지름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으로는 16.
자, 그리고 여기는 수직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선 완전 구속이 끝이 났고요. 자, 이 선은 여기 있는 선과 1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여기 있는 점이, 이 라인의 점이 X축과 포인턴 커브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 딱히 치수로는 근거가 없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을 기반으로 봤을 때 도면의 이 포인트가 이 라인에 일치한다라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크는 반지름이 40짜리예요. 엄청 커지네요. 자, 얘를 조금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완만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크의 현의 길이라고 봐야겠죠. 현의 길이. 자, 이 현의 길이는 30입니다. 그리고 현은 Y축, 아니, 현이란다. 여기 끝점은 Y축에서 15라는 치수를 갖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아크의 중심점이 Y축의 포인턴 커브다. 같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 치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치수로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근거대로 이렇게 이 거리는 15다. 자, 이렇게 주니까 외곽 윤곽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 트림하면 좋겠지만 트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내부의 포켓 부분을 그리도록 할게요. 포켓. 자, 조금 비주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치수를 조금 숨겨주겠습니다. 치수를 숨겨주고요. 자, 이제 포켓부 그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여기 있는 아크와 여기 있는 직선이 교차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필렛 처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수직 이렇게 오고, 자, 여기에 아크, 그 다음에 수평,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크, 그 다음에 수평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사선 하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있는 이 탄젠트 구속은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선은 수평선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는 당연히 이 라인에 포인턴 커브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려졌으니까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이 각도를 먼저 한번 줘보겠습니다. 45도. 45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죠? 여기는 19. 자, 뭐 좀 찌그러졌네요.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코리니어. 자, 그 다음에 X축에서 여기까지는 9.5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29네요. 자, 이 아크가 조금 너무 볼록해요. 그쵸? 자, 얘는 반지름 12를 먼저 줄게요. 그러면 12 곱하기 2니까 24가 되겠네요. 아이고, 제가 뭐 실수한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다른 데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 Y축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25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사선의 시작점이 여기가 Y축과 포인트 컵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데는 다 됐고 여기만 안 됐습니다. 여기만. 자, 여기에서 봐서는 죄송합니다. 사적인 카톡이 왔네요. 로그아웃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 도면을 보면은 아크가 이렇게 있지만 R6짜리 필렛 처리가 돼 있고 그 필렛된 R6의 아크의 탄젠트 거리가
y축에서부터 25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기와 여기를 필렛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선 얘를 한번 이렇게 치수를 주면 여기는 10이니까 24 한번 줘볼게요. 안 되네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이게 볼록한 원이 돼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게 너무 볼록하게 돼버려서 안 되나? 그렇죠? 이 친구가 되네요. 좀 조절이 되네요.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한번 줘볼게요. 반지름이 24다. 아니, 반지름이 12다. 안 되네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붙어있는 조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크가 끝점이 여기 있는 수평선과 붙어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리냐? 자, 얘를 우선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도록 하고 아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반지름이 12짜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여기와 여기를 필렛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뭐 필렛 해서 반지름이 6 해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와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은 우선 6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 여기 아크의 탄젠트에서부터 y축까지의 이 거리를 먼저 부여를 할게요. 이 거리는 25입니다. 자, 이 조건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5다. 이렇게 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주는 게. 네, 그렇게 주는 게 맞겠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뭐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없죠. 이렇게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25라는 치수를 주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간편한 방법인 것 같고, 또는 25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라인을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얘는 참조선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Convert to from reference로 참조선 바꿔주고 여기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25다.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이 아크는, 그러니까 이 아크와 이 아크는 이 직선의 어떤 관계다? 안 뜨네요. 여러 개로는 안 뜨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와 얘는 탄젠트다. 얘와 얘는 탄젠트다. 이렇게 해도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수직선은 사실상 뭐 길이의 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쵸? 길이의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25다. 그리고 여기 탄젠트에서 y까지도 25다. 이렇게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문제는 이 부분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아크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죠? 이거 뭐 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네요. 없어졌어요.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너무 작아져서 이게 붙어버렸나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포인터 커브. 자, 얘는 반지름이 몇이죠? 반지름이 6짜리죠. 6이고, 자, 여기 센터가 여기까지 25. 이렇게 줘도 되지만, 자, 여기 y축에서 센터까지가 포인터 커브다.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얘와 얘는 하나의 직선상이다. 자, 이렇게 주시면 어디가 깨졌나? 여기가 19가 없어졌네요. 여기가 19가 없어졌죠? 많이 문제가 많이 됐네. 뭐 하는 도중에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저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9.5.
자, 이렇게 하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끝났고 여기 이제 원만 하나 이렇게 그려서 얘는 8파이죠. 8파이가 중심이 Y축, X축에 포인터 컵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은 다 끝났고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자, 스케치를 나가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돌출해서 사각형 여기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하죠. 자, 여기는 거리가 6입니다. 6을 주고 전체 거리가 23이네요. 23인데 여기가 6 자, 그 다음에 이 6이 제 생각에는 6이 아니라 6.02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02가 모델링 자체에서 여기를 6.02를 해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키겠다면 또는 우리가 캠에서 얘를 뭐 할 수도 있겠죠. 캠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여기에다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6.02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23이다. 불은 없음 적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이런 경우 여기는 아랫방향으로 0에서부터 6.02다. 6.02다. 자, 이렇게 해주고 불은 결합 적용.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아랫방향으로 얘는 몇 만큼인가요? 4만큼이죠. 자, 얘는 4. 불은 빼기 적용. 자, 마지막으로 1. 아랫방향으로 끝은 끝부분까지 빼기로 서브트랙트 해주셔서 확인하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엣지 블렌드하고 챔퍼를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엣지 블렌드 우선 여기 5가 있네요. 5짜리. 자, 그러면 엣지 블렌드 해서 5 확보. 자, 여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코너는 몇인가요?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6을 주시는데 여기는 이미 스케치에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니까 여기는 별도로 제외를 해버리시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저희 못따기 자리인데 아 여기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가 못따기로 혹시 이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저 이렇게는 해본 적이 없어서 오목한 못따기는 또 안 해봐서 여기 6 아니 모서리 블렌드가 아니죠. 못따기죠. 6 호 이게 됐었군요. 저 이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엣지 블렌드를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가 6짜리 해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도 되겠네요. 아 이런 경우는 뭐 물론 스케치에서 여기 사선으로 그려도 됐습니다. 근데 3D에서 이렇게 가능하네. 저 이거 한 번도 이런 식으로는 적용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번에 하나 또 배웠습니다. 자 엣지 블렌드는 끝이 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못따기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자 여기 3짜리 여기겠죠. 적용. 자 여기 밑에 이쪽은 12 해서 자 이렇게 적용.
또 있나요? 아, 없네요. 끝이 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캠을 해봐야겠죠? 자, 어플리케이션에 매니팩처링 들어가서 캠 제너럴에 밀 플래너 해주시고, 여기를 기계 공급으로 바꿔주시고요. 공구 생성해서 밀 플래너로 먼저 80파이짜리 페이스 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밀 80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페이스 커터 80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름 80, 그 다음에 공구번호 1, 레지스터 1, 우리는 기능사 캠에서는 공구 보정 레지스터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놔두셔도 되고 1이라고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넣으실 거면 같은 번호로 확인. 자, 공구 생성 한 번 더. 이번에는 홀 메이킹 하셔서 먼저 센터 드릴 해서 3, 자, 팁은 3, 번호 2 확인. 공구 생성 스탠다드 드릴 8파이 확인. 자, 8로 그대로 가면 되고, 이거는 3이겠죠? 3, 3 하시고 확인. 자, 이번에는 밀플래너로 바꿔서 10파이 엔드밀 만들겠습니다. 밀 10으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기능사에서 황정사학은 굳이 적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자, 확인. 자, 하시고 여기에다가 직경에다가 10 하셔서 공구 번호만 4 확인. 자, 그럼 공구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비게이터를 지오메트리 뷰로 바꿔서, 자, 여기를 펼치고 MCS 밀 더블 클릭해서 공작물 좌표계는 여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모양대로 만들어내겠다 하시고 여기를 좌측 하단을 이쪽 부분이죠. 그래서 스케치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공작물 좌표계로 만들어 주시고, 자, 워크피스 파트는 이거 확인. 블랭크, 경계 블록, 바운디드 블록 또는 뭐 바운더리 블록, 이걸로, 자, Z 플러스 M이 몇 만큼 가야 되나요? 자, 23mm예요. 소재의 높이는 25m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위로 2mm가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 자, 체크 비가공불. 자, 이거는 솔리드 바디가 아니라 필터를 면으로 페이스로 바꾸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인.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소재까지 만들어 놨으니 이제 오퍼레이션 공정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 커터로 윗면의 높이를 맞춰줘야겠죠. 2mm를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 커터는 여기 경계가 포함된 몇 밀링이 가장 적절해요. 이걸로 하셔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페이스 커터 80,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방법은 밀 피니시. 자, 확인 하셔서, 자, 면경계 지정 블랭크, 그러니까 소재가 어디까지냐 경계가. 자, 그러면 면이 아니라 곡선으로 해 놓으시고 이 스케치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이 다 돼야 된다라는 일종의 경계 지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순서를, 근데 선택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어디를 먼저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선택을 하시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성을 갖고 순서대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면경계가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 경계가 포함된 몇 밀림 같은 경우는 공구축을 천면의 수직이 아니라 ZM축 플러스 ZM축으로 해주셔야 되고, 자, 절삭 패턴은 지그,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이렇게 그대로 두시되 여기 직경의 퍼센트를 100%로 해주십니다. 자, 블랭크는 위로 2mm가 나와 있으니까 2mm 이겠죠. 자, 절삭각 깊이, 페이스 커터는 절삭면이 좀 많기 때문에 1mm씩만 깎을게요.
자, 바닥 스톡은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요. 절삭 매개 변수. 자, 여기 절삭 각도는 XC로부터 180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마이너스 X 방향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공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0도로 바꿔주셔도 똑같고 또는 벡터를 눌러서 여기 있는 화살표의 이쪽 X방향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공하게끔 화살표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톡은 없을 테고 연결, 제한, 더보기 뭐 만질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넌커팅 무브 같은 경우는 진입을 보실 때 닫힌 영역 닫힌 영역을 진입 유형을 플런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린 영역에서 길이 이 부분을 여기를 50도 문제는 안 되지만 조금 머니까 2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없어요. 만질게. 네, 없습니다. 자, 이속 및 속도 스핀들 속도는 400.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의 기준. 자, 이속률은 100. 더보기 진입만 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입 50은 필수는 아니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기계 제어 하셔서 경로 시작 이벤트의 편집을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조금 내리시면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더블 클릭이나 새 이벤트 추가. 그 다음에 상태는 사용자 정의, 번호는 오프 하셔서 확인.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제너레이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서 가공이 쭉 됩니다. 자, 한번 검증 한번 해볼까요? 3D 동적 한 4 정도 하시고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렇게 가공이 끝이 나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번은 오퍼레이션 생성해서 센터 드릴을 해야겠죠. 유형을 홀메이킹으로 바꾸시고 여기 보시면 스팟 드릴링이라고 있습니다. 자, 공구만 센터 드릴 3으로 바꾸고 확인. 자, 특징 영상 지오메트리 지정 누르셔서 아주 간단해요. 여기 있는 원 있죠. 이 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조금 로딩이 걸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서 0.6으로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냥 확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딱히 만질 게 없고, 이속 및 속도만 스핀들을 4000, 그 다음에 절삭은 200, 더보기에서 진입을 50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시면 자, 여기서 0.6mm만 툭 찍고 나오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툭 찍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번에는 여기 깊은 드릴, 깊은 구멍 드릴. 자, 공구만 스탠다드 드릴 8로 바꾸시고 확인. 방법은 같습니다. 자, 여기 원 선택하시고요. 자, 깊이만 사용자 정의로 해서 얼마나 깊게 뚫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mm죠. 그럼 보통 드릴은 직경의 3분의 1 정도를 좀 더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8파이니까 3분의 1이면은 2.6 정도 대략 되죠. 그러면 23에다 2.6 더하면 25.6. 그런데 애매하니까 0.6mm는 빼버리고 25로 가겠습니다. 자, 깊이는 25. 자, 관통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동작 출력이 나오는데, 동작 출력은 기계 사이클. 자, 사이클은 드릴 사이클인데 많죠. 드릴 사이클이. 그 중에 드릴 깊음, 이게 G83에 해당합니다. 자, 드웰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웰은 쓰지 않고요. 활성을 끄셔도 되고 또는 오프로 하셔도 되는데 꺼버릴게요. 자, 단계 깊이를 일정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일정보다는 정확을 추천드립니다.
자, 거리는 2에서 3 정도 해서 확인. 자, 절삭 매개 변수, 뭐 비절삭 이동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송 및 속도만 스핀들 속도 1200. 자, 이송은 120. 자, 이건 더보기가 없어요. 여기 뭐 진입이 50%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확인. 제너레이트 하시면 관통되는 게 보이죠? 검증 한번 할게요. 빵빵빵빵빵빵빵. 관통이 됐죠? 확인. 확인.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퍼레이션 생성 밀 컨투어, 아니 밀 플래너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요거 이게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3D 캠에서는 이걸로 하셔서 바닥 및 평면, 이렇게 플랫한 형상들은, 자, 공구를 밀 10으로 바꿔주시고 메소드를 밀 피니쉬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절상 영역 바닥을 지정을 해라. 자, 어디죠? 윤곽은 여기죠? 그쵸?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포켓은 같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켓은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절삭 패턴은 파트 따르기, 스텝 오버는 일정 뭐 이렇게 돼 있고, 최대 거리가 공구의 50%. 자, 얘는 한 40으로 줄여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바닥 블랭크 두께는 총 6mm죠. 잠시만요. 아, 이거 아까 우리 6.02mm 내렸었죠? 그럼 바닥 블랭크 두께가 6.02라고 봐야겠죠. 6.02. 자, 절삭당 깊이 한 번 할 때 몇 mm씩 할 거냐? 저는 2mm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면 초경 엔드밀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2mm로 하고, 회전과 이송 속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이거 뭐 한 번에 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눌러서 뭐 전략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스톡도 필요 없고, 코너 연장 및 트리밍으로 돼 있네요. 코너가. 자, 이거 뭐 구름으로 하셔도 되고 연장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장 및 트리밍 뭐 이것도 괜찮고요. 뭐로 할까요? 그럼 기본은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안 손대셔도 돼요. 자, 제한 부분은 좀 건드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구 돌출 있죠? 공구 돌출. 얘를 우선은 100%를 해주세요. 100%를. 우선은 100%를 하시고,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비절삭 기동. 자, 진입. 선형으로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고, 딱히 만질 게 없어요. 자, 확인. 선형으로 그냥 가시고. 자, 이송 및 속도 하셔서 스핀들은 3200. 절삭은 300. 200이었나? 300이죠. 자, 더보기. 진입은 50 하셔서 확인. 자, 이렇게 하시고 제너레이트 누르시면, 자, 이렇게 가공 경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 가공을 해보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이거를 넌커팅 무브에서 넌커팅 무브가 아니네. 커팅 파라미터. 여기서 공구 돌출을 한 70%만 해볼게요. 그러면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이 안 되네. 되나? 되네요. 아, 여기가 안 되네요. 그쵸? 미절삭이 생겼죠?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70이 아니라 조금 올려줘야 돼. 80. 80으로 해볼게요. 확인. 제너레이트.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100하고 딱히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네. 100%하고. 이거는 뭐 100%로 했을 때와 70%, 80%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코너나 이런 부분에서 쓸데없이 경로가 더 생성이 돼요. 100%로 했을 때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이제 최소화 시키면서 미절삭 구간은 안 나오게끔 그 공구 돌출 부분을 여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경로는 미절삭 부분이 다 없게끔 다 경로는 나오는데 이 경로의 횟수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외곽 윤곽이 캠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얘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다시 여기다가 해주시면 밑에 이 카피가 생겼죠. 자, 이름을 좀 붙여주시면 좋아요. 여기는 뭐 플로어 월 언더바 컨투어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로어 월 포켓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자, 해서 바닥을 얘가 아니라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로 선택해 주시는 거죠. 확인. 자, 다른 건 손댈 거 없고 여기가 4가 되겠죠. 이번에는 4. 그리고 절상 매개 변수에서 스톡 이런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해서 진입을 닫힌 영역을 여기가 닫힌 영역이죠. 포켓은 회곡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는 플런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플런지로 하시되 시작 드릴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사전 드릴점을 점지정을 눌러주셔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의 센터, 이 중심점으로 엔드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딱히 손댈 게 없네요. 자, 제너레이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문제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확인. 자, 확인. 자, 그럼 캠이 끝난 거예요. 캠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끝이 나면 워크피스에 대고 마지막으로 공구 경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3 정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생. 자, 센터 찍고 드릴 가고 엔드밀 한 칸만 올릴게요. 조금만 빨리.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가공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캠은 끝이 났고요. 여기에다가 포스트 프로세스 하셔서 제가 제공하는 레드 드링크 포스트를 이용하셔서
미터법으로 바꾸시고 단위를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NC 데이터가 나왔으니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GVCNC라는 소프트웨어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자, 설정을 한번 이렇게 기계 설정은 뭐 저희는 두산이니까 이렇게 가시고 공구 첫 번째 페이스 커터, 센터 드릴, 드릴, 4번 엔드밀. 자, 이렇게 1, 2, 3, 4가 결정이 됐고요. 자, 공작물. 자, 공작물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70에 69에 25가 되겠죠? 그러면 70에 69에 여기는 25 하셔서 아이고야 다시 69에 25 하시고 생성 누르시면 생성이 됐고요. 원점 설정은 여기로 하셔서 기준공구 4번 값복사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값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25에서 23mm니까 여기에서 25mm 원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마이너스 2mm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자,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부를게요. 열기 하셔서 레드드링크에서 자, 모델 3이었습니다. 열기. 자, 이렇게 불러주고 자, 메모리에다가 두고 리셋 가공 속도는 뭐 100 정도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옵셔널 스톱을 켜놓고요. 자, 사이클 스타트 주면 자, 한 번, 두 번. 자, 끝이 났죠?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 스타트, 센터 드릴 툭 찍고 나가고, 자, 그 다음에 드릴. 자, 이거는 완전히 관통이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관통됐죠? 자,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자, 얘를 좀 이쪽으로 치우겠습니다. 이거를 보는 게 더 낫네요. 자, 쑥 가공을 하고 있고요. 뭐죠? 왜 멈췄죠? 포켓이 왜 안되지? 깜짝 놀랐네요. 자, 포켓까지.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안 나오게끔 했었는데 점을 나오게끔 다시 설정을 하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개 체크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선 여기가 2.98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98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3.02 그렇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63.02 아이고 수직이죠, 수직으로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수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63.02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 치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수직 치수, 여기는 2.98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밀공차 부분은 마무리가 됐네요. 뭐 하나만 더 해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입니다. 아이고, 수평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30 나오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수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 19가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5, 9.25가 나왔네. 제가 뭘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위치가 잘못됐죠. 여기가 아니라 X축에서 잴 수 있나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되네요. 이 치수는 못 재겠습니다. 센터까지는 잴 텐데. 자, 여기서부터 수직, 여기 센터에서, 원의 센터에서 여기까지 9.5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수직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6.02, 그쵸? 여기가 6에 플러스 100분의 5니까 플러스 100분의 2 해줬죠. 자, 그럼 치수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